제가 그 제트 엔진은 좀 비싸니까 제트 엔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압축 공기를 받아들여 갖고 제트 엔진 연소실에서 이것을 화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내뿜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런 싼 걸로 공기를 빨아들이되 선풍기 원리를 따라서 제가 선풍기를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뿜으면 선풍기 효과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팬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 좁은 이런 통로를 통해 사실상의 압축을 거치는 거예요. 각 연소실로 보냅니다. 연소실로 보내서 연소실이 이렇게 여러 개 많고요. 그래서 이거 태워서 팽창시킨데 거기다가 추가로 산소를 좀 집어넣거나 수소산소를 집어넣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면 추력이 약하니까 이것이 여러 개 있는 이런 공간 안에 또 하나의 이렇게 연소실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준다는 거죠. 공기 팽창을 위해서 추가로 넣어주거나 거기다가 수소산소를 조금 프로테이지를 섞어주면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살짝 불이 붙겠죠. 그러면서 화력이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런 게 여러 개 있고 이것을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다시 한번 압축 공기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압축 공기를 거기다 넣어주거나 어떤 뭐죠 이렇게 수소산소를 풀에도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라늄 플루토늄 그렇죠. 연소구도에서 제가 어차피 드론 자살폭탄 드론이니까 군사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증기구조를 넣어준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큰 비행체 같은 때는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갖고 있다가 증기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배 같은 데서도 돼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연료 대비해서 작은 연료 이렇게 부피가 적잖아요. 그래서 연료 대비해서 화력이 세기 때문에 섞어준다 이 개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소산소가 좀 안 되면 휘발유를 증기화시키는 난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휘발유를 좀 가열을 통해서 증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휘발유 산소를 같이 이렇게 어떤 투입을 시켜준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태워지는 이 공간에 이렇게 연소실처럼 다시 한번 나가지고 이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개가 뭐 이렇게 있어서 몇 개가 되겠죠. 몇 개가 있고 그 안에서 공기를 데워서 나갈 때 여기다 추가로 압축 공기 플러스 수소산소를 넣어주나 그거 아니고도 압축 공기 플러스 휘발유를 온도를 높여서 증기화시킨 것을 뿌려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게 추력이 사실상 세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갈 때는 이런 팽창하는 열은 나갈 때 회전한 힘으로 회전 통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크류 회전 통로를 만들어서 스크류식으로 나가면 훨씬 추력이 세다. 이런 거면 제트 엔진을 엄청나게 싼 가격,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프로펠러 방식은 속도가 좀 늦으니까, 속도가 늦으니까 이것이 제트 엔진만큼은 속도가 안 날지는 몰라도 이것도 세다. 제트 엔진만큼의 속도가 날려면 우라늄, 플루토늄에 그 연료를 좀 더 많이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연료로서 이제 출력을 세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이제 기존의 제트 엔진에다가 이런 형태의 연소실을 같이 결합시키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제트 엔진은 그냥 쓰고 하이브리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소형 보면 드론에 제트 엔진을 달아놨는데 큰 비행체에도 이거를 10개짜리를 달아놓으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짜리, 20개짜리를 달아서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연소실로 보이고 그것을 5개 묶음짜리 하나 연소실, 5개 묶음짜리 하나 연소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20개, 30개. 그렇게 해서 비행체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연료 하나 엔진 꺼지더라도 나머지는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언오프 방 20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소형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 단 그런 것을 소형 제트 엔진은 싸거든요. 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20개를 놔서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를 낄지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한다. 그럼 이제 항공기가 그 착륙할 때도 좋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행기체를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것도 제트 엔진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연소실을 그렇게 하면 추력이 더 세진다라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런 것을 3개짜리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것을 또 4개짜리 것을 하나 연소실처럼 만들어서 아까심처럼 또다시 압축 공기를 쏴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소형 제트 엔진이 있다. 여기가 묶어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압축 공기나 또 수소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휘발유를 온도를 높여서 증기화시킨 걸 넣어준다는 거죠. 여기다 산소를 추가로 조금 넣어줄 수도 있어요. 휘발유에다가 산소를 섞어서 높인 것을 이따 투입을 시켜주면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나 휘발유, 경유, 이런 것이 LPG, 가스로 다니는 거에다가 산소통을 추가로 넣어서 온도를 높여주고 휘발유나 산소의 온도를 섞어준다. 그래서 연소실로 보내준다의 개념을 쓴다 그랬죠. 배에서도 되고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비행체에서는 항공유가 되겠죠. 군사용으로 쓸 때는 거기다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분말을 갖고 다니다가 증기화시키고 액상화시키고 증기화시키는 것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항해를 할 때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공모함처럼 비행체가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공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말 구조로 갖고 다니다 액상화, 증기화해서 이 증기를 섞어주면 파워가 부피 면적에 의해서 에너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섞어주면 충분히. 방사능, 군사용으로 쓸 때는 방사능 같은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이런 구 형태의 비행체다 그러면 앞 뒤에 엔진을 20개씩 달았다고 합시다. 위 아래도 달고 옆에도 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언어포식으로 어느 쪽을 가동시키냐에 따라 이쪽 움직인다는 거죠. 미사일이 딱 오면은 비행체 같은 이렇게 돌아야 되지만 걔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앞뒤,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연소실을 둬가지고 제트 엔진이 됐든 뭐가 됐든 소형 제트 엔진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또는 이런 제트 엔진에다가 아까 전에 제 방식에 싸다구 있지 않습니까? 싸다구 엔진 이런 것이 압축 공기를 받아가지고 연소실에서 몇 개 세트로 내고 그 안에서 다시 그것을 다시 한번 연소실을 만드는 것처럼 해서 거기다가 수소산소를 넣어주거나 휘발유를 살짝 항공연료겠죠. 항공연료를 살짝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를 섞어준 걸 온도를 높이면 증기화되니까 뿌려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발화가 일어나서 회전 통로를 통해 나가면 파워가 세진다. 이것도 같이 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트 엔진이 비싸니까 또 가면서 추력을 좀 높여준다. 이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수정 같은 게 바닷속에서 그러면 프로펠러다 그러면 앞뒤 위 아래 좌우로 둬가지고 사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 만들어서 어뢰 피하기 딱 좋겠죠. 그런 잠수정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오프 방식으로 어느 쪽을 가동시킬지. 그리고 제가 바람을 끌어들여서 추력을 하는 이런 기계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KGGB 같은 이런 재래식 폭탄의 키트 단 것에다가 제가 스키를 신기자 그래요. 스키를. 그래서 이런 드론에다가도 스키 신기시면 바람이 양력을 일으켜 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속도가 그렇죠. 연료가 추가적으로 덜 듭니다. 또는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또는 추가적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기구처럼 여기서 약간 그것을 채공 시간을 늘린다는 거.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늘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드론이나 뭐 이런데 KGGB 같은 재래식 폭탄 날개 키트 같은 이런 데도 할 수 있고요. 일반 뭐 낙하산이라든지 패러글라이딩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뿜는 구조는 일단 피토관처럼 일단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선풍기 방식으로 팬을 앞뒤나 이렇게 어디에 둬가지고 내뿜는다예요. 그리고 숫자를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키 같은 신겨주는 것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떨어뜨리고 하시면 되니까 스키 같이 해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주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은 뭐 융에다 드시든 동체에다 하시든 이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기를 바닷속에 이렇게 배에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고속으로 이 모터가 회전하고요. 회전할 때는 물기를 앞으로 여기는 회전 통로가 되겠죠. 압축에서 회전 통로가 물기를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런 프로펠러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돼가지고 픽픽 돌면서 앞으로 쏴주는 이런 형태. 모양과 형태는 수천 가지니까 이런 형태의 물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여러 개 만들어주면 그렇죠. 굉장히 세죠. 이런 형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길도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아까 선풍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선풍기에서 받아들이는 일반 선풍기 만들 때도 선풍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뿜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이것이 훨씬 압축 공기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모터를 달아가지고 송풍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론에서도 이 기술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드론에서도 여러 군데 받아들여 사실상 압축 공기가 되는 거라고 빠르게 이렇게 내뿜으면 좀 덜하죠. 제트 엔진보다는. 그래도 싸다 보니까요. 이 상태에서 연소실로 이것을 압축 공기를 넣어준다. 물길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받아들여서 내뿜어주면 이것이 연료를 더 들고 배를 연료비가 덜 들죠. 그래서 추력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뒤에다가 프로펠러를 둬가지고 이런 통로에다 프로펠러를 둬가지고 교체할 생각을 하고 프로펠러를 둬가지고 모터에다가 프로펠러가 버리더라도 이렇게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송풍기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들여서 내뿜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진공청소기도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두 군데나 몇 군데로 내보내면 훨씬 더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세진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어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